좀 싱거운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이 반찬에다가. 아니,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뭐야. 밖에서 먹자, 그냥 밖에서. 밖에서 먹으면 안 돼? 너무 뭐 먹고 질려. 싶은데? 아니, 더우니까. 밀면 먹으러 가자, 밀면. 근데 왜 부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밀면을 좋아해? 밀면이 필요한 음식이래. 필요한 음식?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작은 항구 도시 부산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피란 수도가 됐습니다.避難민의 유입, 또 유엔군의 유입, 그리고 이제 구호 물자들이 들어오고 또 그걸 소통시켰던 가장 거점의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또 일부드죠. 그래서 피란 수도의 어떤 그런 내러티브 내지는 스토리에서 일부도가 했던 그 역할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도 그 역할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독특한 형식과 컨텐츠를 가진 제1부두는 이제 역사공원이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광장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그 위에서 벌어질 것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부산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들, 다양한 요구들이 그곳에서 녹아들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나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부상을 입었거나 포로의 상태거나 했을 때는 똑같은 아군처럼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네바 협정을 1949년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제네바 협정이 최초로 적용된 전쟁이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포로 수용소라든지 적군을 품었던 또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부산은 100만 이상의 피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이나 유엔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적군과 사상자까지 다 품었던 고용의 도시였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환경은 최고의 어떤 곳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혼종성도 뛰어나고요. 아주 독특한 그런 근대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부산은 매우 자산이 풍부한데 워낙 이제 수도권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유출이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부산이 지금 노인과 바다 혹평을 받고 있는데요. 부산다움을 더 확실하게 지킬 때 저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란 수도의 출발점인 부산항 제1부두. 목숨을 걸고 부산으로 향했던 피라민들의 떨림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전쟁 물자와 국제 지원이 오가던 이 항구는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게 한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1929년에 준공된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리예요. 건축학적으로도 콘크리트 건물인데 철근과 철골을 같이 쓴 형태인 거예요.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진에 대비한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정말 오래오래 있을 생각이었구나.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실감하게 되는 거죠. 일제 식민지의 정책을.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 이 자리는 미국 대사관이 있었던 자리고,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원조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때 무대가 됐던 그런 곳이에요. 피난민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 공간에서 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행정과 산업시설로 사용되었던 미국 대사관 겸 미국 공보원. 이곳은 현재 피란수도 부산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기억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또 우리가 뭔가 또 새로운 상상들을 해나가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950년) 이 땅엔 처음으로 6년제 의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배움의 시작을 짓밟았습니다. 부산은 임시수도 기간 3년 동안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부산에 있었지만 휴교령이 내리고 교육열은 식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학교도 짓고 또 천막 교실도 지어가지고 날이 되게 더울 때는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하천 근처에서도 천막 같은 거 하나 쳐가지고 그늘막만 있으면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임시수도 기념관은 말 그대로 임시수도였던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지금 하나의 박물관처럼 되어 있죠. 거기는 원래는 경상남도 도지사 관사였던 곳인데 정부가 피난을 내려오니까 대통령이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외교인들도 만나야 되고 전쟁 수행 중이다 보니까 군인들도 만나게 되고 국무위원들도 만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부산에서 가장 큰 저택이 경상남도 도지사 저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대통령 관저로 쓰게 됩니다. 무려 1023일 동안 두 번에 걸쳐 피난 수도가 되었던 부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도 있고 당시 대통령의 일과가 어떤 것이었고 그런 자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중심이 되었던 임시수도 기념관. 전쟁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내일입니다. 피난을 얼지게 어머니가 손수 배를 짰대. 길쌈을 했어. 자, 물지개 잘 지어져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부산에 주력 고무신 공장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부산이 신발산을 위해 가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고무신 전 국민들의 신발이 고무신이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고무신. 우리 친구들은 검정 고무신 안 신어봤죠? 오늘 배운 거 생각하면 하라고 하실 때. 아유, 야, 저쪽 해봐. 아이고, 고무신 신자도 신사다. 신자야.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가 있죠. 원래 거기는 이제 경상남도 도청이었던 곳을 뭐 이후에는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이 쓰다가 지금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로 쓰고 있는데 1924년부터 경상남도 도청이었던 곳입니다. 일제 시기에 만들어졌던 건물이지만 현재 박물관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서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시면은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뭐 보물급 내지는 국보급 유산들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조항정부가 어려웠던 시절에 아 여기서 그 많은 일들을 했구나 하는 감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행정과 국정 운영이 이어졌던 임시중앙청.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된 노력과 책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향은 전라도 광주 시흥기라. 그때 내가 4살 먹어갖고 부산을 왔어. 내가 6살 이리 먹어갖고 여암이동을 올라오게 됐는데 그 가면 2,000원만 주도 집을 산다 하고봐 따작따작 붙었고 막 집도 보통 큰 집이 한 5평 부엌도 없이 막 변소도 없어. 집이 비잡해 놓있게는. 그래가 변소 공중변소 전에는 제리씨가 아닌가봐. 그래가 그 나라비서 아침으로 변소 한번 가려면 인구는 많지 변소는 몇 개 없지. 이런 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는 여기 왔잖아. 무조건하고 이제 자리 잡으면은
터가 임자라 그때만 하도 천마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묻혔어. 공동묘지라 나무도 없고 전장할 때 사람 죽으면은 흙으로 안 해. 납작납작한 돌가 하고 차돌매기 같은 거 매끌매끌한 거 갖고 그냥 막 쌓아놓고 맷도 뱀뱀하게 하고 이리 크게도 안 하고 시체를 각도 없이 막 묻어갖고 이제 그 자리 표시를 하는 거지. 비석이 많이 나왔어 옛날에 일본 사람들. 그래가 많이 찾아오러 오고 찾아가고. 공동묘지가 있는 산비탈에서 피란민들은 비석을 쌓아 집을 만들고 길을 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비석 하나하나에는 생존을 향한 의지와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8살 우리 막 숨바꼭질하고 심화차기 하고 고무뛰기 하고 막 놀 때 해골도 있어도 발로 차기도 하고.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거든. 연탄도 없었지. 남포동에 식당이 많았거든 옛날에. 남포동에 가서 연탄 그 동글동글한 거 석탄 그거를 주워와 갖고 또 우리는 또 다 말려 갖고 만들어가 그리 쓰고 그러고 참 사는 게 엉망이지. 그 학교가 이제 가마이 갖고 천막을 치노 있게나 이제 3칸을 2학년, 4학년, 6학년 이제 그리 배웠는데 비가 오는 날이 이제 일요일이라. 국제시장 자갈치에 가서 지혜 품팔이 해갖고 묵고 살고. 아미동 사람은 제일극장 앞에 뭐 극장 큰 거 앞에 가면 옛날에는 폴을 사갖고 그리 영화 보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고갯도 열에 있으면서 쓰리도 하고 묵고 살고. 우리가 팬티에도 옳게 못 사입고 떼진 것도 입고 다녔는데 새거 이제 냉질이라고 사갖고 빨아갖고 집이 비잡아서 바깥에 널어놓으면 팬티도 다 걷어가고 신발도 훔치가고 옷은 좋은 옷은 집에서 안 말려도 며칠 걸어놔야 돼. 물 빠지면 이제 입고. 그래 그런 세월이 있었네요. 80 넘는 사람들 90 저 위에 가면 104살인가 또 사는데 빈집이 참 많이 있어 여기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피라민들이 오니까 그 수많은 피라민들을 수용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영화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빈여관이라든지 빈 곳을 사람이 가기도 하고 교회라든지 사찰 마당에 이런 곳으로 보냈지만서도 거기서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군데군데에 부산에 무려 40곳에 가까운 피라민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에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가장 많은 피라민들이 수용되었던 중 하나가 지금 남아있는 오암동 소망마을입니다. 이 검은색 나무는 조선 총독부가 건설 당시 나무 그대로 복을 한 겁니다. 1909년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오암동에 수출후 검역소가 생깁니다. 많을 때는 연간 3만 도 이상 오암 검역소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손막차만 19동, 뭐 화장터, 뭐 검역소, 뭐 사무실, 뭐 이래 등등 해가지고 이런 목재 건물이 약 50여 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36년 동안 계속 이 업무를 하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업무가 중지가 되는데요. 6.25 전쟁이 나니까 피난민 오암동 적기 수용소가 되거든요. 과거 없는 미래는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축소판이라 할 수가 있어요. 오암동이. 여기 야, 나 못하겠어. 나올 때 머리 박을 것 같은데? 오암동 집 한 채 크기가 약 3평에서 4평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게 한 세대거든요. 작게는 한 4명, 많게는 그 방에
10명씩. 저도 어릴 때 친구 집에 요 소막사 놀러 오면은 요 다락에 올라가서 그 놀기도 했거든요. 기억이 있거든요. 라면 끓이는 데입니다. 여기 감옥 같은데? 약간? 주방처럼 쓴 거잖아. 여기 또 거실일 거고. 옛날에는 애들 많이 나가지고 식구가 많았습니다. 내 벽에 10명 자기는 사실 요즘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젊은 관광객 오시면은 또 10명 살았다면 도저히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소를 키우던 막사가 집이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려는 마음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닐까요? 형이 죽을 하루에 뭐 한 번이면 두 번이나 줬으니까 그 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온전히 말을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엄마. 이곳은 부산 기상관측소고요. 1930년대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부산의 기상을 관측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는 부산 항에 있는 배들에게 기상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부산 기상의 전반적인 기상을 관측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문객분들이 방문하셔서 부산의 기상에 대해서 관람도 하시고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건물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건물 자체가 옥상에 있는 곳을 보시면 조타실을 본떠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벽돌에 나 있는 스크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 이유가 1930년대면 일제가 한창 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물자가 부족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벽돌이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스크래치 모양을 낸다면 벽돌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조화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일본 건축가들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낸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옥상의 뷰는 부산의 모든 특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의 도심지와 백화점이 보이고, 부산의 큰 특징인 바다와 대교, 그리고 부산이 피난 수도로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만이 생겼던 많은 달동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부산기상청이 동래로 청사를 옮기게 되면서 현재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계단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우로 여는 창문들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창문들은 양쪽에 무기추를 달아서 아래 위로 상하로 움직이는 창문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 건물이 오래됐다, 그리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이고, 보시다시피 꽤 층고가 있는 편이라서 그에 따라서 이 창문도 크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 관측소는 부산의 기상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벚나무는 부산의 관측목으로서 이 나무에 벚꽃이 폈을 때 부산에 벚꽃이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나무 같은 경우에 80년 정도 됐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나이를. 부산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중앙관상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하늘을 관측하며 쌓아온 기상정보가 군 작전은 물론 피란민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 날씨는 곧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이제 합병하고 나서 남포동, 중앙동, 저기 영도 바닷가에서 주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일본의 이제 시가지가 됐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사이에 서면에 경마장을 만들게 됩니다. 1930년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하는 판에 경마장 유흥 오락시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기마 훈련도 하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하려니까 많은 군 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3,0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연합군의 포로를 해방이 됩니다. 그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통치하기 위해서 미국이 옵니다.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 군인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있을 때로 찾아보니까 여기 널찍한 일본군이 사용하던 거 그대로 좋거든요. 여기서 이제 텐트만 치면 되는 거예요. 이 하엘리아 이름은 또 스토리가 있는데요. 부산항에 미 해군 배가 들어왔는데 해병 중에서 자기 그 고향이 플로리다주 하야리아 카운티가 있었대요. 거기 분위기가 경마장도 있고 여기 지금 하야리아 서면 부대하고 분위기가 너무나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군인 병사의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하야리라고 이름 지어 부르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 이거 보니까 신기합니다. 와, 이래 맛 좋은 것도 있나? 치약도 있었나? 비늘도 있었나? 살짝 몰래 미군들도 빠져나옵니다. 도둑질을 했거나, 미군들도 팔아먹거나,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여보세요? 네, 중국집 맞죠? 네. 여기 짬뽕 하나랑 짜장면 2개? 나 지금 너무 배고파요. 시민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군부대 건물 약 335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24동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부숴버리고 공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무서워. 정말. 망고 피지 마. 내 머리를 봐야 조조조 쉬는 물이야. 피라민을 살리기 위한 의료, 생활 지원을 했던 하야리아 기지. 국경을 넘어 서로를 품었던 따뜻한 마음. 그 인류애가 참 따뜻했습니다. 한국 전쟁에 전 세계 22개국, 약 195만 명의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17개국, 4만여 명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 묘지는 그런 유엔군 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을 것 같던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변화는 세계 평화를 지키려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 앞에 서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산에서 마음을 모았던 국제사회의 연대를 느끼게 됩니다. 1.4 테러로 인해서 엄청난 피난민들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피난민들에게 방 비워주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이 2칸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더라도 한 칸에 생활하고 한 칸은 다른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에게 내주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 시절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이런 장소이기도 했다. 부산이라는 도시가 19세기부터 있었던 20세기를 거쳐서 지나온 그 공고했던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그 스토리의 중심체인 피란수도 이야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란수도 부산은 1023일 동안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켜낸 역사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미래를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억을 안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났던 희망처럼 부산에서 다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기가 보고 전실은 묶인데 네. 창고만 짜더라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들은 많이 서가 있는데 창고가 마을 가정집 옆에 막 들어서고 있어요. 알록달록한 단풍과 옛 향수가 가득한 이곳은 금정구 두구동의 임성마을. 포근한 이들만 있을 것 같은 곳에서 주민들은 불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마을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총 2곳을 다녀왔습니다.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마을 부동산으로 가봤는데요.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에 비해서?
지금에 비해서 10배 더 많다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선두구동 인구가 2,000명이 좀 안 돼요. 네. 그럼 한 2만 명 가까이 됐겠죠. 그 정도는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큰 도시로 나가는 중인가요? 계속? 그렇죠. 큰 도시보다는 여기가 좀 낙후되다 보니까 부산하고 행정구역상 부산이지만은 저 어릴 때 클 때는 촌이죠, 촌. 저희 시내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우리 보고 촌놈이라 했으니까. 그러다가 있다가 2007년도에 그린벨트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칠학지구 위주로. 네. 되다 보니까 건축이 못하는 동네에서 건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땅값이 시내보다 샀어요. 그래 돌아가지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주택을 많이 짓는 게 아니고 창고 위주로 많이 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들이 많이 서가 있는데 창고가 마을 가정집 옆에 막 들어서고 있어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을에도 창고 들어오지 말고 주택이 들어오게끔 이래 막 하고 싶어 막 서명도 받고 했는데도 행정이 거기 미치질 못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마을의 문제점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포근하게 느껴지던 마을은 무채색의 창고들만 가득 차가며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는 창고 단지로 변해져 가고 주택은 골목을 찾아 들어가야 보이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가본 곳은 마을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바로 임성마을 경로당입니다. 주변은 창고밖에 없던데 밭은 다 없어진 건가요? 없어진 게 아니고 네. 이제 일꾼들이 그때 50대 60대들이 나이가 70, 80대 되기는 이제 젊은 사람 농사 안 지으려고 그러지. 네. 어머 아저씨들이 할배들이 힘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거야. 7시면 딱 되면 여 밤에 캄캄하고 사람이 하나 없어. 평일에 저번에 왔을 때도 저녁 때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차만 있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창고가 들어오니까네 이제 가정 살림살이가 없다인겨. 그러니 학교도 망하고 사람도 없고 뭐 차만 우르르대지. 아무 설모가 없어요. 많이 뭐 인프라가 많이 없었고 했었다. 막 농사만 했었다 했는데 그래도 그때 비해서는 지금은 조금은 살만한가요? 그때가 살기 좋았어요. 그때가 지금 더 살기 못해. 지금 더 못해.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창고 좋아가 창고 새로 받아 먹고 이래 살지만은요. 어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옛날 임성마을 이야기와 현재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들 또한 부동산에서 들었던 문제와 동일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규모 마을의 문제를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많은 곳에 인터뷰 신청을 해봤지만 인터뷰에 출연할 수는 없고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주면 답을 보내주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 15개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채 5개가 안 될 만큼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 인성마을 주민 수가 많이 달라졌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현재 두구동 인구가 매년 감소했다 증가했다를 반복하고 있긴 한데 지금 최근 5년 사이에는 약 15명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마을 주변에 창고 건물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들어온 민원이 있을까요? 지금 두구동 주민센터 쪽으로 따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가스 배관이 안 들어간 곳은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통을 제외한 나머지 통 쪽에서는 아직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긴 한데 그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진행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요즘 부산에 많다고 하는데요. 임성마을을 살리기 위한 행사나 활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혹은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임성마을뿐만 아니라 선두구동을 살리기 위해서 10회째 지금 영권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두구동의 임성마을.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 단풍과
따뜻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곳. 하지만 직접 마을 안에 들어가 본다면 흔히 아는 시골이 아닌 회색빛의 창고들이 줄지어 있는 무채색 마을.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고 소멸 위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곳은 두구동의 임석 마을입니다.